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상당수의 저술가와 정치평론가들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이해한 후에 쓸모있는 정치적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 사고로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며 뛰어들었다가 모두의 욕망이 끓고 있는 화염 속에서 내가 무슨 공에 속았는지도 모르고 빠르게 탈락하죠. 오늘의 도시데이터 연구소는 현장에서 밭을 가는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심수현 소장은 말수도 적은데 할 말이 많아서 대본이 길어요. 그래서 마포 이야기도 두 줄을 하게 됐습니다. 심수현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2입니다. 전 건조 네. 에디터고요. 네. 네. 지금 대선까지 계속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네. 대선 끝나고 계속 이 짓을 할 수 있나? 서울은 아직 우리가 4분의 1 정도밖에 못 돌았는데 그래도 네. 좀 아, 그래요? 4분의 1이에요? 많이 돌았다. 그렇죠.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래된 동네의 정치 이야기는 확실히 재미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는 기분이에요. 아, 맛보고 2주 보기 같은. 한 달 살기 같은 거 하면은 그 동네를 다 돌아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발리 한 달 살기 이러는 사람들 주민들만 있고 막 네.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커피 농장 많이 가고 막 그런다고. 네. 마포에 오셨습니다. 사실 오래된 동네에는 파면 팔수록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끊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은 네, 저번 주에 마포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 중에서도 마포 갑 이야기를 주로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갑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마포 갑은 뭐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 신수 보면은 이름이 다 오래돼 보여요. 네. 옛 마포. 네. 비싸고 면적이 적죠.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네. 이게 이제 마용성이라 불리기 이전엔 어땠느냐? 그때도 비쌌습니다. 네. 비쌌지만 그런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옅었다가 이제 2010년대 초중반 이후로 약간 이제 마용성이라는 워딩으로 묶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일종의 저는 그걸 이제 하입이라고 설명하는데 네. 이름이 내어주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지만 왠지 저렇게 불리면 좀 더 비싼 부동산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프로모션의 일환 같은 단어죠. 이 마용성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원래 마포가 어디 저 멀리 변두리에 있다 갑자기 시내로 이사를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또 비싸지긴 했습니다. 네, 그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작은 동네라는 의미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마포 갑은 정말 조그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길다랗게 있는 마포의 지리학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마포가 이렇게 김밥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끄트머리 꽁다리 좀 삐져나온 곳이 마포 갑입니다. 아, 정확히 그렇게 생겼죠. 네. 약간 남쪽에. 네. 네, 여기 인구가 14만 정도예요. 14만. 유권자도 14만이 인구가 14만이니까 유권자는 14만이 안 되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음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이제 하한선에서 아슬아슬합니다. 네.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게리맨더링 같은 것이 다음번 총선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포을을 조금 떼어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떼게 되면 아마 뭐 성산동 네. 정도겠죠. 아니면은 서교동이나 마포을은 18만 명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면은 마포 갑이 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을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하고 하늘공원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난지도 지역 유원지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도의 면적을 합하면 마포 갑쯤 나올 거예요. 네. 네, 그게 딱 그 사이즈예요. 마포구의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네, 한강 빼고 네. 나머지 절반이 공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는 서울 선거구도에서 꽤 중요한 지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밤섬이
영등포구 밤섬이 있고 마포구 밤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저 지금 사람은 안 사는데. 라인 보고 있는데. 네. 아, 있어요. 근데 밤섬도 약간 그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런 거 봐요. 동도서도가 있나 봐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중에 서쪽에 있는 게 마포갑이네요. 마포구네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네. 얘기를 얹었습니다. 그게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은 위에 그러니까 상류에서 이제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오면은 아,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느냐? 아니 마포 갑쪽이 자꾸 늘어요. 커진다고? 네. 네. 영토 확보. 네, 마포 갑 땅이 자꾸 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전혀 서초구 맥락 얘기할 없는 때 걸 던졌는데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서초구 얘기할 때 이제 서울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여의도 만들 때 밤섬 폭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되게 유명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폭파 이전보다 지금의 밤섬이 더 커요. 더 크다고 하죠. 네, 이게 그 퇴적이 계속돼가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구과학 시간. 퇴적이 엄청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폭파한 지 네. 뭐 한 5, 60년밖에 안 됐을 낀데. 근데도 이제 뭐 나름의 생태계가 있고 음. 그 안에서 이제 잘 돌아가니까 아무튼 네. 다시 이제 감 얘기로 돌아오면은 좋아요. 아까 이제 선거구도에서 되게 중요한 선거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활권이 큰 틀에서 이제 거의 한 덩어리예요. 한 그렇습니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표심이 분절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 튀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하게는 뭐 나타나는 동네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제 뭐 서울에서 가장 작은 지역구 마포갑이나 동대문을 정도 보는데 그 지역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 뭐랄까요 문화시설과 생활권역을 이용하는 게 주민들이 다 균질하달까요? 근데 네. 잘 섞여 있어요. 음. 갑이 생활권에서 거의 한 덩어리라서 권역을 나눌 필요가 거의 없고 굳이 나누자면 몇 개로 나눠지는데 사실 마포 서대문 일대가 다 좀 그런 편이에요. 서대문은 이제 신촌 이남으로 그쪽이 다 그런 편인데 마포 갑은 마포대로를 따라서 연접한 동네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서강동에 있는 대흥동 정도가 신촌 생활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아현동하고 서대문구 부가현동이 이제 재개발 이후 2010년대 이후에는 아현역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그 재개발 이후 대단지 생활권으로 재편이 됐는데 네. 그 전에 아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네. 가장 복작복작하고 인구 밀도 높은 빌라 동네였다가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아현동은 뭐 아주 예전 70년대 이전에는 서울역 중구 생활권이었고 그 이후 재개발 이전까지는 신촌 이대 생활권의 연장에 더 가까웠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좀 독자 생활권으로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가구단지 쪽 가면은 좀 빌라촌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점점이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이대 연대생 하숙집이 뻗어 있는 끄트머리쯤 네. 되겠습니다. 추계대가 있기 때문에 네. 연속선상에 있다고 봤었어도 무방했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뭐 그 외 지역들은 이제 아주 비싸거나 입주한 지 적어도 10년 넘은 아파트 단지거나 그도 아니면 방금 전에 이제 권조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해서 비껴놨지만 관리는 되고 있는 다세대의 적절한 혼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정치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 빌라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그 아현의 재개발이 좀 힘들었던 게 재개발 입장에서 힘들었지만 그 나가지 않으려는 철거민들의 투쟁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기도 했었던 동네예요. 그 전에 이제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던 동네와 지금의 표심이 꽤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이걸 결정해주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신소수장 얘기를 계속 이제 어깨너머로 듣다 보니까 배운 게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평형이 넓으면 이거 독입니다. 평형이 넓은 게 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란 세력, 그러니까 예비 내란 세력을 지난번에 찍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네. 네. 아, 선거에 있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사실 다 비싸죠. 다 비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형이 높으면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네. 여기가 서울 전체에서 집값으로 따지면은 선거구 기준으로 10등입니다. 10등. 아, 상권이네요. 상위권이에요. 48개 중에 10등이니까. 예, 지역구가 48개니까 상위입니다. 네. 국민의힘 수문장이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만 한 곳.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건데 계급적 분화로 인한 정치 성향의 분절선을 긋는다면 2024년엔 여기였을 겁니다. 아, 그 언론이 선거철에 가장 쓰기 좋아하는 단어
격전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여기가 격전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집값을 보았을 때. 네. 이 정도 집값이면은 여기가 반반 싸움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정훈이 이길 수도 있다. 네. 마포갑보다 평균 집값이 비싼 곳 중에 민주당이 이겼던 곳은 딱 하나입니다. 첫 시간에 썼던 중구 성동갑이었고요. 그 외에는 마포갑보다 비싸면 전부 다 국민의힘. 진짜 숨문장이네요.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네. 여기서부터다. 네. 조정훈 의원은 아주 계산된 탁월한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쪽의 지역구를 잡은 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마포의 정치나 선거를 이야기하려면은 이 밭을 감안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동안은 사실 그 개별 정치인의 개인기로 놀러오던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포 이야기할 때는. 네. 현역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정훈 현 의원. 네. 뭐 아주 잠깐 복귀해 보면은 한 근 차이죠, 진짜. 0.6%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599표였죠? 네, 1000표가 안 됐어요. 네, 이제 민주당 세력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한 다음에 당적이 없을 때 마포갑의 자리를 잡았던 조정훈 의원은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이런 슬로건을 썼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그 앞이 내란이었으면 본인도 모르긴 했을 겁니다. 아무튼 승리를 했고요. 네. 마포갑 얘기 서울에서 할 수 없는 재미있는 정치 얘기들이 있습니다. 금방 시작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의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인연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자. 가정의 달엔 로하스웰. 로하스웰 가정의 달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하면 또 제일 잘 나가는 선물이 건강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 로하스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하스웰의 스페셜한 할인과 증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0% 할인 및 최대 2박스 더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속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저께 손이상 이상평론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는 불안을 먹고 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야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지 않으면 안 됨. 아마 처음부터 너네 집에 제니 방적기 없음 이러면서 아니 직물도 안 짜는 집인데 했겠죠. 그럼요. 예. 너 아이폰 안 씀? 너 갤럭시 안 씀? 너
이 건강식품 안 먹음? 이런 식으로 겁을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세일은 언제까지임? 너 계속 안 날씬해지면 어떡해? 이러면서 위고비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본주의 사회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다만 여러분은 로하스웰 가정의 달 이벤트를 택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는 거 말고 부모님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공포에 잠식당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주는 거 먹어라. 현명한 조언인데요? 되게 좋은데. 막상 엄마 아빠한테 내가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네, 엄마 아빠 뭔 말이야라고 하겠죠. 네. 스테디셀러 맥주 효모부터 혈당, 멜라토닌, 코큐, 메가 등 다양한 라인업이 모두 해당됩니다. 20% 할인과 최대 2박스 더 증정이요. 평소 로하스웰의 상품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고 여기저기 선물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첫 시도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이것도 처음이래요. 모든 상품을 총망라하고 무려 33% 할인을 적용한 로하스웰 올인원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주 좋은 기획이네요. 사회초년생은 선물도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거는. 그죠. 사회초년생은 벌써부터 용돈을 주죠? 네.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안 돼요. 무조건 물건으로 해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30대 초반 이 정도 되셨다. 네.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 게 너네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용돈이 오르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돈 받는 주제에.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하십시오. 네, 근데 건강식품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 올인원 세트가 있는 것이죠. Yep. 또 올인원 세트의 경우에는 고품격 쇼핑백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그대로 들고 가서 선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버이날 앞으로 연휴가 쫘르륵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휴가를 냈죠. 그렇습니다. 신나고요. 이럴 때 정신을 놓고 있다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야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서두르셔도 5월 전에 오긴 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로하스웰 가정의 달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포 갑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의 무서운 지점을 저는 마포갑 선거 이후에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뽑아서 올려놓은 지역위원장들의 패전에 대해서 그렇게 타박을 안 해요. 네. 저희 이제 사무실이 여기니까 잘 보이잖아요. 예. 현수막 열심히 거는 그쵸, 거. 우리 출퇴근할 때. 네. 이지은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패장인데 아직 계속 위원장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보통은 야구 보는 심정으로, 삼자의 심정으로 애정만 가지고 막 타박을 하는 경우가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네. 아예 지역위원장 잘못 뽑았다.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마포 갑 지역에는 2대째 민선을 하고 있는 절대 강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떨까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야, 참 민주당 당원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마포갑에서 좀 들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여기서 졌습니다. 네. 단평을 하자면은 작년 선거에서 이제 밭을 감안하더라도 이지은 후보, 당시 후보죠. 충분히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보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네. 캠프에게 시간이 너무 없었고, 네. 그렇다고 엄청나게 약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기대치보다 덜 받은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정의당 후보가 가져간 2%포인트 정도를 감안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산하자면은 이제 정의당을 찍었던 2% 중에 몇 명이나 정의당 후보가 없었다면 투표장에 덜 나왔고 몇 명이 그대로 나와서 민주당을 찍었을지를 가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 2%는 너무 작은 수치였고 오히려 이제 2022년 지선에 정의당 마포구청장 후보가 좀 더 높은 비율의 득표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정의당이 없었다면 상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지은과 조정훈의 1대1 구도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서울 평균 기대득표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이 산식은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지만 절대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을 사람 비율이 2%포인트 정도라고 간주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분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유권자들의 영향이 없진 않았겠지만 비례득표 대비해서도 좀 적게 받은 게 맞습니다. 투표구별 결과에 사전투표가 반영이 안 되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투표구 단위로 이겼던 투표가 몇 개 안 돼요. 대흥동 3투, 공덕동 5, 6, 7 정도인데 거의 졌다. 네. 공덕동 5, 6, 7이면은 원주민들 중에 구택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들이 좀 몰려 있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여기는 사실상 숙대 권역이기 때문에 아하. 효창공원하고 붙어 있는 그러네요. 네. 공덕동이죠. 아,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구도가 우리가 한번 찍고 지나갔던 동작을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네. 유사명 나경원 1대1 구도에서 나경원이 승리를 했었죠. 비슷했는데 마포가 밭이 좀 더 나빴다. 아니요. 동작보다는 그 민주당 후보 쪽의 입장에서는 동작보다는 조금 더 네. 나빴죠. 네. 민주당 이재현 후보 현 지역위원장께서는 이제 공덕 아현에서 전반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선전했어요. 도하 용강에서 약했고 도하 용강은 뭐 공덕 아현도 둘 다 오래된 동네지만 이제 좀 더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그러네요. 중심 업무지구랑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요즘 만들어진 동네가 아니고요. 그럼요. 네. 네. 여기는 거의 좀 넓은 집에 살던 분들이 그대로 아파트 다 사셔가지고 들어 앉아 있는 그런 집 뭐 10년, 20년 된 그런 동네입니다. 최소. 이런 동네의 특성 중에 하나라면은 재개발이 소형으로 돼요. 대형으로 잘 안 됩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직주 근접의 한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당시 이제 이지원 후보가 이 동네 올드비들을 많이 못 끌어온 거라고 봐야 된다. 충분히는 못 끌어왔다. 네, 마포갑의 오랜 세월의 지역구인 노웅래 전 의원의 고정 팬들을 흡수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오래되고 그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들보다는 가장 비싼 아파트들 최근에 이제 뭐 떠오르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 동네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 하나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그 구철길 그 뭐라고 부릅니까? 산책로? 그쪽을 끼고 지어진 예쁜 새 아파트들이 좀 있죠. 네, 애호개역 바로 앞쪽에. 물론 기대치 대비 나쁘지 않다는 거고 뭐 이기진 못했지만 아까 이제 말씀해 공덕동 주신 대로 숙대 권역에서 승리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공덕동 권역에서 승리한 게 있습니다. 가장 약했던 거는 도화동 쪽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가끔 저기 가는 회식 가는 네. 길목 어딘가입니다. 그쵸, 도화동이면. 네, 곧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동네의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여기 아파트 단지들은 다 소형이고. 네. 그러니까 단지 단위가 세대 수가 좀 작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다 마포 초등학교 보내고. 네. 하지만 비싸요. 네. 다 근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저도 근데 알아본 적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조정은 당시 후보는 2% 이쪽도 이제 2% 포인트 정도가 기억신당으로 빠져나갔다를 감안해 보면은 맞다. 네. 오렌지 후보가 있었죠. 1.95% 받았었네요. 네, 거의 비슷해요. 양쪽이. 맞다. 이거 찾아봐요. 이게 이러면 계산이 쉽지. 네, 녹색정의당 2.03%, 개혁신당 1.95%. 그러네요. 되게 많이 받았네요. 개혁신당 후보. 네, 그래서 서울 평균보다 약간 더 받은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후보가 약하지 않았어요. 후보가 잘했습니다. 네. 네. 비례득표 대비해서도 소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선거 얘기할 때는 이 얘기도 드릴 건데. 네. 뭔가요? 자유통일당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그 보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건강검진에서 이제 그 항목 추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갈 때 네. 담배는 끊으세요.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은. 네. 네. 뭐 기준은 이제 투표구 단위로 서울 평균의 2배 정도인 6% 포인트를 넘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네, 마포 갑에는 없었습니다. 네, 마포 갑에는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만 있었습니다. 네, 비례표에서 이제 6% 포인트 넘는 데는 없었습니다. 비례득표도. 네. 네. 이제 감리 얘기를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오늘은 이제 을 얘기를 조금 동네랑 같이 드릴 건데. 영마포 스토리. 네, 마포 을 동네를 좀 봅시다. 뉴 마포죠. 네. 마포 을. 마포을, 힙스터의 홍대, 연남, 네, 망원, DMC 이게 마포을입니다. 슈퍼스타의 마포 가까워요. 마포을, 네, 다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 안에. 가서 놀아본 적이 있으니까요. 네. 지방 사람들은. 이게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든다는 게 이제 슈퍼스타의 정의라면은 네. 딱 그런 분들이 모이는 지역구입니다. 아, 정치로도요? 네. 아, 와, 그거 되게 저 중립충 같은 표현인 게 그건 강용석과 정청래와 손혜원을 묶어 이르는 말이잖아요. 아, 오늘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아까 내가 조정훈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조정훈이 잘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요. 네. 아무튼 나훈아 지역구. 네. 네. 이거는 저는 정청래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홍대랑 상암동 때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레어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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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마포을 그러니까 니우 마포 도시구조가 정립된 거는 상암동이 셋업된 이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홍대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홍대였습니다. 홍대 네. 신촌. 홍대 왜냐면 합정이죠. 네. 그죠. 홍대 신촌 합정. 그 뭐 주로 이제 대학생들 여기 첫 공개 오거나 아니면은 이분들 저 하숙집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산업 뭐 저 제지나 인수창 같은 거 많이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시원한 산업 같은 게 있던 곳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대 신촌 권역을 넘어가면 진짜 오랫동안 살던 옛날 사람들 뭐 한 40-50년 살던 동네에 있던 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네, 그랬죠. 근데 이제 2004년 17대부터는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상암이 완성이 돼 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때부터 당선자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 잠깐 주셨듯이 정청래, 강용석, 정청래, 손혜원, 정청래 입니다.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네, 정청래라는 매우 유니크한 아주 강한 지역 기반을 바탕에 둔 정치인인데 정청래 그라드. 사실 이게 화려하거나 혹은 지나치다고 평가받는 언사에 좀 가려져 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되게 올드스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뭐 스타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올드스쿨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정치인입니다. 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20대 총선 당시에 이제 공천에서 밀렸었죠. 네. 이게 이제 정치사의 한 조각이죠. 네. 구파 혹은 당권파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던 문재인 당대표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면 총선을 이끌 수가 없다는 계산 아래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김종인이었고 김종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꽂아 넣으려고 하자. 당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계속하자. 그럼 그걸 뺀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과 혹은 자기에게 줄을 서 있던 민주당의 보수적이었던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그들에게 공천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신인으로 뽑아 올리고 그리고 문재인 주변에 모여 있었던 정치인들을 몇몇 본보기로 쳐냅니다. 그 중에는 마포울의 정청래가 있었어요. 근거 없이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천에서 밀리자 했던 말이 이 순간부터는 손혜원이 정청래다. 네. 빙의를 한다. 네. 한 몸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은근히 옛날 정치인 패턴이라니까요. 예, 뒤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 싸우는 게 내 지지자와 내 당원과 내 사람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정치인데, 예. 제가 이제 그걸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신한국당, 민자당 이런 거 뭐 경선하고 그러면은 끝나고 졌던 경선 후보가 안 돌아다니면 뒷담 까는 사설 엄청 많았어요. 같이 선거운동 안 해주면. 예. 요즘도 심심찮게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올드스쿨이다. 네. 네. 저는 이제 통합한 후보, 뭐 경선에서 진 후보가 선거운동 안 도와주고 이러는 건 2002년 정몽준 때부터 생긴 전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튼 정청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식. 사실 정몽준 선생님이 대선을 뛸 수 있었던 건 상암동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죠.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낸 대통령 후보라니까요. 네. 어쨌든 몇몇이 민주당계 후보들의 얼굴을 봐도 범상치 않지만, 네. 손혜원은 좀 충격적인 셀렉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예, 서울에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곳에 이런 직군에 이런 신인을 배치한다고? 네. 이 정도 지역구에 이런 분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만만치 않죠. 네. 당장 지난 총선 때 이제
제가 또 소개를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직업란에 생선 장수를 쓰셨던 그렇습니다. 그분이시죠. 예, 변절몬 한 분이 네. 들어오셨죠. 약간 그 괴인 대잔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괴인 대잔치. 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때 결과 기억하십니까? 생선 장수와 또 다른 현역 의원이었던 장혜영 후보 합한 것보다 정청래 의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거의 모든 분들이 마포 을만 오면은 다들 디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역 이건 그냥 디바로 지역의 비유할 길을 줄이야. 홍대의 길을 받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디바는 전국에서 다 플레이하는데 세상에 굳이 이 선거구에서만. 네. 고급 시계를 서울 전체로 따지면은 딱 중간 정도의 주택 가격입니다. 의외로 그래요. 그러네. 저는 그거는 이제 상암에서 이제 그쪽에 방송 노동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 노동자들은 네. 월급이 센 사람이 있고 월급이 겁나 적은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숫자가 비등비등해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DMC가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던 옛날 동네들이 갑자기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그 집들의 가격은 올라봤자 별거 아니에요. 이 가격과 DMC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가격을 퉁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왜곡된 거군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 좋은 서울 정치에서 진짜 기억하면 좋은 면적 대비 인구 수용 비율은 아파트가 현저히 떨어진다. 네. 같은 면적에 살면 아파트 투표인이 훨씬 적다. 선거인이. 이건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방송계의 저임금 노동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강서 쪽으로 좀 밀려나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상암동이 초반에 좀 저평가된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쭉 살아오신 분들은 상암동을 상암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지도를 덮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 이미지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 싶은데 네. 항상 그 공개 방송에 나오는 혹은 네 아무튼 상암동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가격이 높지만 그 외 지역들 소형평형 위주의 대단지인 성산시형도 영향이 좀 있고요. 특히 한강변에 대형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게 좀 영향이 크지 싶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강변에 아파트가 저렇게 쭉 깔려 있는데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단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있으면 그건 다 마포 갑에 있습니다. 이상한 랩이나 하고 작곡이나 해가지고 돈 많이 번 벼락 연예 부자들이 사는 이상한 팬시한 조그만 집들 이렇게 늘어서 있고 마포 한강변은 스카이라인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단위에서 믹스처가 좀 다이나믹합니다. 마포 갑도 그랬지만 여기는 좀 다른 양상으로 다이나믹한데 네. 이런 지역이 서울에서 의외로 좀 드물어요. 다양한 성격이 네. 버무려져 있는 곳들이요. 네. 그러니까 한강변을 아파트가 점유하지 않고 네. 다양한 성격들이 모여 있는 이런 동네가 비슷한 느낌을 굳이 찾아보면은 성수역, 뚝섬역 근처가 아닌 성수동. 네. 네. 성수을. 그러니까 요새 매우 핫한 번화가 이제 팝스토어 있고 그런 중성동을. 데가, 네, 그런 데가 아닌 성수동 정도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전 이마트 맞아요. 본사 있었던. 네. 그래서 옛날 동네에 길이 바뀌지 않고 신장로가 들어서지 않은 채로 그 시대의 힙스터들이 계속 들어와요. 마포는 늘 그러했죠. 그게 이제 마포 갑에 살고 있는 이경혁 문학인이 설명해주는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마포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학부모 회의. 학부모 모임을 하면 네. 증권맨 반, 그죠. 노브레인 반 이런 식으로 모여있다는 신기한 구성을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을지역 생활권은 여기는 분절이 좀 있습니다. 갑은 분절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네. 크게 보면은 3개 더하기 하나 정도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이제 DMC와 그 배후지인 상암동 그리고 불광 홍제천을 끼고 그 합수부에 있는 성산 망원동 그리고 연남 합정서교에 서강동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서강동에서 사실 서강동 절반 정도는 마포 갑하고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되고 네, 그러한 비슷한 스토리를 공유하는 옛날 동네 네. 신촌역까지. 네, 이 동네들을 짧게 브리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암동, 네, 서울 내의 미니 신도시고, 그렇죠.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네, 목동만큼이나 주변 지역하고 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제 구에서 살았다고 얘기 안 하고 동에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지방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네. 목동, 여의도 같은 케이스. 네. 네.
상암도 그렇죠 좀. 그렇죠. 저 처음에 목동 군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서울 오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가본 서울 사람도 그렇게 네. 느낍니다. 여긴 서울도 아니고 뭐야? 왜 중앙선 없어? 네. 화를 내며. 네, 목동은 그게 제일 크죠. 네. 운전이 힘들어요. 하천하고 공원 그리고 서울시 경계와 철도로 별도의 생활권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그 여담인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웹소설 재밌게 드라마가 네, 됐죠. 송중기, 네. 이상민.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소재로 상암동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소재가 분당에서 시작해서 상암동으로 가죠. 네, 그 돈을 벌 때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분당은 어떻게 보면 꽤 쉽게 상상할 만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졸부의 상징 네. 같은 곳인데, 그리고 뭐 강남이 사실은 주로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상암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이게 부동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월드컵이라는 큰 뭔가 세레머니의 약간 부속 사업 같은 느낌이 강했어서. 그리고 이제 뭐 방송사들이 간다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도 입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축구하러 상암에 가나? 방송하러 상암에 가나? 아닌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벌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신선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상암동은 원래 이제 난지도 때문에 방치된 동네. 그래서 조금만 옛날 지도 한 20년, 30년 정도 전만 지도만 봐도 여기는 그냥 난지도 섬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수색 차량 기지의 배후지. 그린벨트가 아닌 서울의 경계. 이 말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발하기 쉬웠다. 그죠. 그린벨트가 아닌데 동네가 비어있고 끄트머리에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쓰레기 냄새가. 그러니까 뭐 이제 비슷한 이유로 이제 그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던 송파 거여동의 끄트머리가 그랬거든요. 그린벨트는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넓은 군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군시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를 보내놓으면 나라는 이걸 신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경계 바로 바깥에 국방대학교도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근처에 항공대도 있고요. 네. 서울의 한쪽 끝자락이지만은 끝자락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끝인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는데.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좀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강동이나 송파 같은 서울, 광진구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강서는 멀어요. 근데 상암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인데요. 네, 절대 거리가.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개발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됐고 그 베데타운이 아니라 이제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출퇴근을 하니까 마포 다른 지역과는 심리적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점이라면은 그 DMC를 너무 좋아해요. 이름을 좋아한다. 네. 범 DMC 권역입니다. 네, 저 그래서 DMC는 어디까지인가 파주까지다 그것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은평구의 수색지구가 네. 우리를 마포구에 편입시켜달라 하면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였어요. 이 부동산 민족주의자들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은평구랑만 싸우면 될 줄 알았는데 고양시에 항동 쪽에 계속해서 DMC 아파트들이 쭉쭉쭉쭉 들어섭니다. 나도 너 줘. 제가 이 스토리를 아는데 원래 DMC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네. 모든 아파트들은. 맞아요. 원래는 없었어요. 나중에 붙인 거예요. 네. 원래는 수색지구, 네. 항동지구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 아파트들이었는데 이러다가 DMC가 일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에 지도를 네. 하나 넣어놨는데 네. 그 지도에 이제 그 DMC 이름 붙은 아파트들 점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헐 대박. 서울 바깥에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니 서울 밖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지도 안에 네. 그 실제 DMC 그러니까 실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네. 1번밖에 없어요. 그 상암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MC 밖에 DMC가 더 많은 거네 진짜. 나머지 점 찍힌 데는 전부 다 그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전국 모든 대도시에 가서 마포 붙은 식당에 안 들어가는 이유거든요. 제가 네. 행인 마포가 사무실 아니에요. 야 마포에 맛있는 거 없어. 여기 있나 봐. 너는 먹어라. 국기에 있는 그 영국 조그만한 그 마크 같은 느낌으로. 물론 거긴 자발적으로 퍼져나간 데서 다르지만. DMC 연방입니다. 네. 대 DMC 연방. DMC 커먼웨이스가 지금 유나이티드 DMC. 이거 행신역까지 가. 행신역 이씨 행신역이면 이거 사장남천동 사무실인데. 이게 그 실제로 DMC라는 이름이 달린 아파트들 중에서 상암동에 들어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상암동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상암 월드컵파크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파트 이름 앞에 그 썰픽스의 사회학 같은 것도 좀 재밌는데. 썰픽스가 뭔가요? 그 디아블로의 이제 무기 앞에 붙는. 네, 그렇죠. 칭호 이런 거예요? 네. 전 됐어요. 전 이해했어요. 대충 알았어요. 넘어가셨대요. 네. 뭐라고 부르더라. 서수사였나 아무튼 그 아파트 이름 앞에 그러니까 뭐가 붙냐 뭐 에듀포레 센트럴 리버 이런 것들. 접두사. 네, 사실 이거 접두사가 맞습니다. 이거 되게 고전적인 이름짓기거든요. 네. 그 숲이 있으면은 포레고 학교가 있으면 에듀고 그 염창동 숲이 있으면 포레고. 네, 그 염창동 소금 창고 많아서 염창동이라고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 그쵸. 약간 한자로 그냥 교림 중강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고전적입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 바티칸 시국 바깥에 네. 이 바티칸 피자 이런 식으로 있는 네. 바티칸 에듀포레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범 바티칸 혹은 뭐 네. 교황 아파트. 네. 아무튼 상암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파트 네. 바티칸이니까. 바세권인가요? 그렇죠. 네, 성산동 이제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성산동은 1동하고 2동이 분절이 좀 커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불광천을 경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인데 우선 이제 건너편인 2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 북서쪽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연신내가 어디야라고 말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 예, 그쪽 동네 전체가 이 개천 하나를 놓고 서쪽이랑 동쪽이 다른 동네입니다. 거의 대부분. 네. 뭐 불광천이라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공유한다 정도의 공통점은 있지만 예쁩니다. 네, 좌우가 꽤 다르다. 네. 우선 불광천 같은 이제 생활 시설이죠, 일종의. 네. 이거를 가지려면은 강남에서는 그 집값의 3배가 듭니다. 네. 근데 쾌적하고 이제 그 주변 하천이 도움이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레벨,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지표 레벨에서 도로가 큰 도로가 없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왜냐면은 그 고가로 올라가 있으니까 순환도로가. 네. 여기는 이제 성산시청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길을 건너면 가장자운이 있습니다. 네, 가좌동. 하지만 경의선이라는 거대한 경계가 있어서 이 동네들이랑 생활권을 공유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의선은 거의 성벽이죠. 네. 그거는 이제 방송 노동자들이 잘 알죠. DMC 역을 놓고 아래쪽이랑 위쪽이 다른 동네니까. 네, 너무너무 다르고 여기 아까 이제 불광천이랑 홍대천이 원래는 이런 선형이 아니었는데 뭐 서울의 모든 하천들이 그렇듯이 직강화를 하면서 그 남는 땅, 생긴 땅에 이제 시형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86년에 입주를 했는데 이때는 진짜 눈 바로 앞에 난지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MC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안 가려는 동네였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서민 주거지의 표상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그 시절에 상암 이제 그 저 지역 이름을 쓰기 썼으니까 상암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던 1번은 냄새였어요. 네. 네. 하다못해 강서도 난지도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데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단지 규모가 매우 크고 평수가 작습니다. 50에서 59제곱미터로 되게 균질한데 18평 정도 되죠. 네. 이게 거의 4,000세대예요. 아, 지금 무슨 커뮤에서 시영서 87년부터 살았어요라는 게시글을 찾았는데 오후 5시가 되면은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태우기 시작해서 그때가 되면 파리떼들이 집 안으로 대피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거든요. 그 파리들이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루틴이 있구나 파리들도. 이게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타 죽으니까. 네. 그리고 이 4,000세대짜리랑 별도로 1,700세대짜리 임대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길 건너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아, 그랬군요. 네. 여기 오래된 임대 아파트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비율이 50%를 넘는 곳입니다. 여기 그 성산 이동 6투표구인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에 이제 구로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자유통일당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포인트를 넘는. 맞습니다. 네. 서울 평균보다 2배 정도 더 나왔고. 2배요? 네. 6.3% 정도 나왔고. 이 정도 비례득표율이 특별한 대형교회가 주변에 없는 조건에서 없는데도 네, 서울에서 노년층 50%짜리 투표구가 자생적으로 이 정도의 득표율을 낸다.
이건 지난번에 저 강서구 얘기하면서 신선 소장이 냈던 그 가설이잖아요. 네. 작은 시형 주택에 오래 산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자유통일당 득표가 높아진다. 네. 그쪽에서 새를 불리고 있다 정도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산 2동은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산 1동, 그러니까 성산 시형이 아닌 성산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산 1동은 홍제천을 여기는 건너서 아마 그 성산보다 성미산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성미산이라고 하고 성산 1동은 옛날에 이제 상암 생기기 전에는 홍대 생활권의 끄트머리 네, 맞습니다. 쯤 되던 동네였습니다. 망원역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로 그냥 범홍대의 마지막 성산이 있고 네. 성미산으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시민사회 진보계열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이뤄서 구성했던 살고 계시는 성미산 마을이 있다는 정도. 네, 홍대 사대부고 홍대 사대부여 중 홍대 사대부초가 있어요. 네. 여기는 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에 각종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동네죠.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시 서울시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셨고. 월간조선 좌파 양성소 의혹 성미산 마을에 가보니 그곳은 서울시의 섬이 돼가고 있다. 아, 좌파들만 사는 섬? 네. 아니, 그러니까 워딩이 너무 웃기잖아요. 좌파 양성소라고. 대박. 주요 활동가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 많아. 네. 그 민주화 활동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걸어치고 사실이다. 네. 자기들만의 정치 성향, 자기들만의 지역 화폐, 자기들만의 별칭, 자기들만의 학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성미산 마을. 그래서인지 성미산 사람들은 주민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부족해 보였다. 점점 서울 한복판에 섬이 되고 있는. 아, 이래서 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책방에 갔더니 좌파 책 같은 거 많다 뭐 이런 얘기 써놓은 르포가 있네요. 월간조선에. 네. 그 밑에 가보면은 밥이 비싸다. 그리고 막판에 진상 떨어놨어. 송미산 식당에 밥 비싸다고. 이거를 요즘에 단무지도 안 주고. 네. 이런 모델을 극우 기독교 분들께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죠. 아, 피지컬 자유마을. 피지컬 자유마을과 자유대야. 네. 그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계 전반에 걸쳐서 은원이 되게 많이 얽힌 동네입니다. 이 성산 1동은 사실 망원동하고 생활권을 공유하는데 망원역을 가운데 두고 이제 위아래에 있으니까 이 동네가 이제 10년, 15년 전하고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바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뭐 이거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개인적으로 꾸준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잠깐 드리면은 이제 한국 언론을 통해서 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소화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임대료랑 권리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상가에 이제 내몰림, 장사할 권리 같은 형태로 이제 주 아젠다가 소화됐던 경향이 있는데 사실 원래 사전적 개념은 이제 되게 건조해요. 그 외부의 강제력에 의한 거주민의 축출입니다. 외부의 강제력에 의한 거주민의 축출. 네. 그럼 꼭 임대료 그러니까 자본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그냥 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간 것, 뭐 이런 것도. 그냥 그 축출이라는 단어가 되게 강하게 느껴지지만 현상을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본이나 공권력이 영향을 주는데 한국에서는 이 둘이 되게 한 몸이죠. 한 몸이었죠. 그렇죠. 이제 박정희와 건설사. 네. 뭐 이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연합. 정리하면은 크게는 성남대단지 사건 아니면 이제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걸출한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현상들이나 뭐 작은 스케일로는 이제 재개발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이주 특히 서울에서는 되게 일상적이고 만연한 현상이죠. 네. 홍대가 그걸 되게 빠르게 겪었습니다. 옛날부터. 최근 몇십 년간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30대가 빠져나가는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이 맥락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계와 청년이 주로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원래 홍대권역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이 홍대 합정 연남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월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 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홍대 합정 살던 사람들이 망원, 연남, 불광, 은평으로 이주해 나가는 트렌드 이게 이제 10에서 15년간 쭉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뭐 멀리 나가시면 뭐 저 물레동이나 성수로 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비자발적인 이주는 되게 그 멀리 안 가요. 그냥 옆으로 이제 풍선을 누르면은 퍼지듯이. 네.
아, 이건 예쁜 카페가 퍼지는 과정을 보면 딱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거기는 네. 누군가가 월세를 내고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집이 줄어드는 거죠. 아, 그죠. 저 어렸을 때는 홍대의 모든 팬시한 것들이 다 모여 있다가 지난 20년 사이에 연남동, 가좌동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지금도. 망원동도 이렇게까지 절대 북적대지 않았고. 네. 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이 주목받았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에서 밀려난 분들이 이제 가는 게 성산, 망원, 아까 말씀드린 불광, 은평 이쪽이고 이제는 약간 팽창이 임계에 달한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대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제 앓고 있고 다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기 시작한 지 좀 됐거든요. 이게 강남 가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상가가 이제 우르르 들어왔다 다 빠지는 가로수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신사역, 그러니까 강남 신사역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홍대도 이제 제법 빈 구멍이 많습니다. 그 현상의 끄트머리 망원역 그리고 그 북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성산동이지만 어쨌든 광희 망원동.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간 곳들을 팝업 스토어가 채우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니까. 그게 이제 예쁜 팝업 스토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 1, 2년 뒤에는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팝업 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보통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있는 곳들이니까. 잘하면 그게 성수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홍대가 겪고 있는 걸 성수가 더 빨리 겪을 수도 있겠죠. 네, 성수도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연남 합정 홍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수가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연남 합정 서교 얘기입니다. 쭉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오는 중인데 모두가 잘 아는 번화가죠. 네, 옛날부터 여긴 번화가였습니다. 네, 현재는 이 동네에서 이제 동네 부자 만난다 그러면은 그 서교 호텔 1층 커피숍에 가서 만나고 그랬다. 네. 현재는 상업 지역에 가까운 주거 지역이 됐습니다. 네. 사실 길게 설명할 게 없는 게 이 동네는 너무 많이 다 오셔가지고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 좀 더 드리면은 연남동이 원래는 연희동의 일부였는데 생활권 봐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성산로라고 이제 연대 앞을 지나가는 큰 도로 수색하고 파주로 이어지는 큰 도로 계획이 이제 생기면서 성산로 이남과 이북을 그냥 경계를 조정하자. 그래서 연남동을 마포구로 집어넣습니다. 서대문구랑 마포구 사이의 경계 조정은 되게 잦은 편이에요. 지금도 조금 있고. 이제 마포 을의 정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요.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스물다섯 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원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어르신과 아이들에게는 단 걸 먹여야 됩니다. 후기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땡연님 제목 엄마가 다 먹음. 아 그렇죠. 강력하네요. 저희 엄마는 과자를 사오면 몸에 안 좋은데 이런 거 또 샀나? 라고 하십니다. 네. 이게 맞겠죠? 이 뉘앙스가 지금. 왜냐하면 저 샀나로 끝나는 걸 보면 대충 지방을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엄마가 5봉을 순삭하셨어요. 아 이건 마치 강아지 들여오지 마라 하던 아버지가 첫날부터 하루 종일 껴안고 자는. 그렇죠. 네. 그리고 넌지시 말씀하셨죠. 다음엔 70g짜리 사라.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대용량을 사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용량이 뭐가 있노라고 여쭤보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링크 써봐라. 네. 뭐 바로 카탈로그를 보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70g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박땡현님. 군것질을 안 하는 사람도 앉은 자리에서 5봉을 순삭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많이 먹어야 할 팝콘 대용량 패키지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퍼백이 있어가지고 대용량 사도 좀 남겨도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영화관 팝콘과 비교한 리뷰도 있습니다. 네, 가정의 달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팝콘, 크림빵, 말랭이까지 조정치 제품만큼 자연스러운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나이대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는 라인업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또 말랭이를 환장하지 않습니까? 네. 노인과 아기의 공통점은 고구마 말랭이를 좋아한다는 거죠. 매우 그렇습니다. 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많이 먹다 보면 랜덤으로 이가 뽑힌다 등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치 착한 농장의 제품들은 액세스몰에서 사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빠릅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포구 이야기를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갑을의 선거 이야기와 마포을 동네 얘기를 했는데 마포을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혁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정청래가 이길 때 하는 말이다. 그죠. 이런 표현입니다. 네. 아니구나. 새 아이폰이 나왔을 때 하는 말이다. 등등. 같지 않나요, 그거랑? 네, 같습니다. 올드스쿨이 다시 돌아오다. 네. 정성래 선생님이 이겼고요. 과반했죠. 네, 두 후보를 합친 것보다 많은 나머지. 네.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할 게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지역 자체가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다면, 그리고 지역구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려고 하신다면, 네. 그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투표구들 데이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밭들에서 손해 없이 알차게 받아냈고, 불리할 것 같은 투표구에서도 바닥표를 잘 긁어왔다. 그래서 손해가 거의 없어졌다. 함은경, 장혜영 합해서 정청래를 이긴 투표구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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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의 시너지죠. 한 곳 있네요. 합해서 이긴 한 군데 거. 정도 있어요. 네, 서강동. 하나. 네. 네. 서강동이랑 서교동 조금 차이 나고요. 네. 나머지는 진짜 다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서강동이 있네요. 네. 득표율 8%가 넘는 진보 후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이 8%를 받았죠. 넘었죠. 정의당 네. 후보가. 네. 개인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이 8% 중에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받아왔어도 서울 전체에서 기대치 대비 득표 가장 높은 축의 후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기대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근데 비례 대비 득표량이 그렇게 또 높은 건 아니에요. 이 말은 후보가 비례를 끌고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를 원래 민주당을 안 찍을 사람도 현역 의원이 데리고 가는 수준이었다. 네. 후보가 바닥을 높여놓은 거에 가깝습니다. 후보 역량이 끌고 올라가는 시너지라는 거잖아요. 네. 동네별로 보면은 약간씩 이레귤러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외지인으로서는 알기 힘들고 지역에서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제 지역구 장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성이 강한 지역이면 외부 요인으로는 잘 모르는 사건들이 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외지인 시각에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봅시다. 하나를 예로 들면은 정청래 당시 후보가 가장 강했던 거는 성산 이동 오투표구입니다. 성산 이동. 네.
전 여기가 되게 재밌는 투표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전체를 통틀어 봐더라도 이거는 이제 제가 도시를 업으로 두고 있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상징적인 동네 중에 하나인데 상징성이요. 네. 지도에서 마포구청을 쳐보시면은 바로 그 앞에 좁은 구역이거든요. 마포구청 앞에 좁은 구역이라 함은 마포구청역 1번 출구, 2번 출구가 붙어있는 이 동네. 네. 앞에 아파트 단지, 성산 아파트 단지 있고 오피스텔들이 오피스텔. 줄줄줄줄 있습니다. 네. 네. 정확히는 1, 2번 바로 앞쪽입니다. 그럼 오피스텔들. 네.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 오피스 빌딩이나 오피스텔들이죠. 네. 여기 그 원래 옛날 항공사진이나 신문기사 찾아보면은 차량 정비 전문 클러스터가 돼 있었거든요. 네. 원래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창고 같은 거군요. 네. 방송국들의.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있는데 바로 옆에 네, 마포구청 뒤에 네. 거기에 이제 성산검사소라고 서울에서 가장 큰 검사소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 차량 검사소 큰 곳에는 정비 클러스터가 꼭 생겨납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데려왔어요. 처음에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되게 좁은 포켓에 이런 산업이 만들어졌던 거는 아까 그 검사소 영향이고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손을 보던가. 그렇죠. 아니면 불합격을 받고 나와서 이제 또 손을 보던가. 그죠. 혹은 이제 합격을 받고 나서 다시 손을 보든가. 네. 이제 그 쓰면 안 되는 서스펜션, 뭐 너무 넓은 소파 같은 의자 이런 거 평상시에 놓고 다니다가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거 해주는 기술자분들 계시는 곳. 근데 이 포켓에 외제차 서비스 센터도 꽤 있네요. 네, 많아요. BMW, 왜냐하면 대형차 중에 외제차도 많으니까. 네, 제규어. 네. 지역의 거시적 맥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난지도 시절에 그냥 형성된 것들이에요. 근데 카센터라는 산업이 전형적으로 건물에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몰 비용이 되게 적고 땅은 넓게 필요한 사업이죠. 되게 미시적 맥락인데 이거는 그 지주가 별도의 투자 없이 임대료 정도만 받으면서 묻어놨다가 나중에 얘가 입지가 좋아지면 그냥 개발하면은 네, 빨리빨리 올릴 수 있다. 밀어야 될 게 적다. 네. 비슷한 사업이 주차장이죠. 어른들은 주차장을 보면 그거 정도는 이해하거든요. 네. 저 이상한 디귿자 입지에 주차장이 있네? 라는 건 재개발할 사업자를 아직 못 찾았거나 그 부동산의 주인이 목돈을 아직 못 구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주차장을 했다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걸 이제 서울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뭐 2, 3층짜리 작은 건물을 2, 30년 전부터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나를 물려줬는데 이걸 팔자니 돈도 안 되고 다시 짓자니 사업자도 못 찾겠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상업시설도 별로 없고 사장님들도 없고 월세 내려고 하는 그럴 때 카센터 내면 편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다 가건물이니까 장비만 빼면은 바로 철거 가능하니까. 네, 그런 1층짜리 카센터도 많죠. 여기. 그런 산업들이죠. 일종의 그런 산업들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뭐 실제로 카센터가 잘 되는 입지기도 하고요. 네. 전형적으로 이제 건물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가 그 용도 지역을 보면은 중공업도 아니고 상업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고밀 개발이 가능합니다. 묻어놓고 있으면요. 네. 언젠가는 떡상할 거야. 근데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고 난지도가 덮어지고 DMC가 생기고 입지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상가가 필요해지네요. 그러면은 높은 용적률로 오피스텔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집주인분들 중 다수는 그냥 평생 난 꿈도 희망도 없어 하면서 카센터 월세를 받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혹은 언젠간 떡상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엎어져 있던. 네, 덮어놨던 그런 분들이고 대개 이제 기업의 땅을 팔고 초고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사무실이 와야 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만한 입지라면은 그렇죠. 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요. 서울은 그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입지에 상경 직장인들이나 근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적어도 최근 10년의 서울 선거에서는 이분들은 민주당을 더 많이 찍었죠. 1인 가구 30대 직장인들. 네. 마포갑의 공덕동에도 그런 직장인들이 많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그 정청래 후보의 최다 득표율 지역 1호
돌아옵니다. 그러네요. 이 투표구는 거의 다 오피스텔. 아, 진짜 지도 펼쳐놓고 그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이 사이클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이 네. 최소 40년이에요. 진짜 이거 한 동짜리 아파트를 제외하면 다 이름이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이 블럭 전체를. 네. 이거 근데 계산해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못 할 거예요. 계산은 못 하죠. 네. 일반화 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우연히 이런 판이 벌어졌을 뿐인 거네요. 네. 그냥 누적돼서 쌓여온 도시의 맥락인 거죠. 이런 건 진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네요. 네, 그럼 이 뒤로 동쪽으로 쫙 펼쳐진 빌라들도 같은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원래는 그렇게 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여기는 그래도 조금 조용하니까 그냥 주거지역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동네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시험 문제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생각할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고민이나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통일당 특이사항이 있었던 투표구인 성산 이동 제6투표구는 여기 바로 건너편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저 빌라 많은 곳? 아니요. 빌라보다는 그 시형 아파트. 시형 아파트 있는 곳? 네. 여기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동 5투표구는 마포구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제일 적게 나온 데입니다. 그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네, 1%가 안 됩니다. 아, 그 길 건너에 이제 마포구청역 길 건너에 있는 이 거대한 시형 아파트 네. 하고 마포구청 앞에 있는 이 오피스텔촌하고 표심이 가장 다른 지역 마포을에서 1출 2출로 나가면은 자유통일당 1%. 네. 8번 출구로 나가면 그러면은- 자유통일당 8%. 네, 정광훈은 이쪽으로만 네. 가야죠. 8출로만 가야 돼. 하지만 3, 4로 나가면은 네. 그 오래된 그 민주당 지지 세력과 여기 또 다 빌라촌이고. 출구마다 이제 특성이 다른 신기하네. 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능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피켓 들고 이제 선거 때 인사하실 때 네. 이제 어느 출구에 가셔야 되는지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마포을에서 정청래 현 의원이 강했던 투표구는 상암동 67투표구인데 여기는 장기 전세 임대주 비율 되게 높은 상암동입니다. 그 다음이 망원 1동 3투표구인데 여기는 제가 이유를 잘 못 찾았어요. 맥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높은데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망원 1, 2동이 정청래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를 거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소구를 못했던 지역은 서교동 1, 성산 2, 합정 2, 서교동 1투표구 정도인데 여기는 네 진보정당 후보와의 경쟁 영향이 꽤 커 보입니다. 홍대 지역에서 장혜영 의원이 선전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현수막을 정말 열심히 걸었었어요. 제가 그때 놀러 다녔던 기억으로는. 그리고 일부 지역들 이제 모아타운에 걸려 있는 그 동네들에서 약간 표가 덜 나온 경향이 네. 있습니다. 성산 1동은 정청래 의원도 높은 득표를 기록했지만 장혜영 의원도 1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한 유일한 지역이었네요. 동네였네요. 네, 밭을 꾸준히 갈았고 승패에는 영향을 크게 못 줬지만 그래도 득표율은 유의했다. 그건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 모두에게 좀 슬픈 소식이죠. 정의당과 녹색당이 생각했던 그나마 한뙑이 되는 지역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곳, 장혜영이라는 선수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지역 기반으로서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 싸우나 보자 했더니 10%를 못 넘은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10% 받았었네요. 네. 이게 조금 랩업을 해보자면은 정청래 현 의원이 득표가 특정 지역에서 잘 나온 게 이제 혹은 손해를 덜 본 게 지역구 관리라는 액션을 통해서 이제 해칭을 한 거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에 대한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서 배드민턴을 치고 인사를 하고 계속 점심을 먹고 말을 걸고 나랑 사진 안 찍고 싶어요? 계속 친한 척을 해서 정서적인 거리를 줄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표와 이 지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정청래가 그건 못해줘 라고 했을 때 정청래가 잃어버릴 표의 갭. 네, 맞습니다. 지역구 관리라는 행위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마포 시간은 지역구 관리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네요. 네,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선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하문경 후보는 네, 약했습니다.
끝. 이게 제가 마포구청 역 앞에 오피스텔 이 투표구의 지금 저 개표 결과를 보는 순간 느꼈어요. 이것도 중앙당이 안 거죠. 여긴 포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 소수였던 당권파 국민의힘은 당시에 네.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습니까? 아무튼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 네.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다선 의원들이 생각했던 후보가 달랐는데 여기는 당시에 당권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이 원한 사람이 꽂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함은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선 의원들이 당대표를 속인 거다. 그래 여긴 졌다라고 내주면서 사실은 나가면 지지롱이라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무나 꺼져줬다. 네. 네, 그래서 마포구 정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은 네. 전반적으로 다 계속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정치인의 밭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네. 녹색당 정의당과 홍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극대화되면 녹색정의당은 그런 꿈을 꿨을 수 있거든요. 야 조승수가 갈아놓은 밭에 울산 북구를 봐라. 49% 50% 나온다. 진보당이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헛된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는 밭갈이를 하면 되는 지역구들이 있어요. 전국에는. 근데 서울에는 별로 없는데 마포는 갑과 을이 다 밭갈이가 잘 된 곳입니다. 상대가 너무 잘했다. 너무 오래 했다. 네. 이거는 갑을 둘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한 자치구의 두 지역구 모두가 장기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네, 정청래와 노웅래 부자. 네, 사실 마포 갑이 을보다 더 이레귤러에 가까워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네. 이대가 이제 의원을 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 네. 이대가 지역구를 같이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계열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포 갑에서의 이레귤러한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강세에는 노웅래 의원과 이지은 지금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 잊어버리시고 노웅래 의원의 아버지인 노승환 전 의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레거시군요. 이분은 진짜 네. 뭐라고 표현해야지? 올드 스쿨인가? 트레디셔널 스쿨이라고 불러야 되나? 왜냐면 서울에서 보통 이제 예전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87 체제 이전에는 대선거구제잖아요. 네. 1등, 2등 2명을 뽑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희나 전두환을 조금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면은 1번에 민정당, 2번에 신민당 이렇게 뽑혔어요. 신민당 2명이 다 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노승환은 그렇게 데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보수적이거든요. 서울은 민주당이 잘 이기던 곳이 아닙니다. 노승환은 계속 이겼어요. 이게 마포구 도박이세요. 뭐 제가 이분의 이제 정치적 성과나 행해에 대해서 평가할 깜냥도 아니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선거만 이제 좀 놓고 보면은 나온 선거에서 모든 선거에서 전승했습니다. 와, 대기록이네요. 용광동 출생이시고 민주화 이후 이제 13대 시점에 이미 5선이에요. 13대가 왔는데 5선 의원이에요? 네. 일단 혼자 다른 시간선에 매우 늙은 물론 네. 뭐 고인이십니다만. 네. 네. 달라요, 약간. 깊이가 달라요. 혹시 고인 아닌 거 아니야? 고인이시구나. 네. 71년부터 의원을 하셨고 이 당시에 이제 마포 용산을 합쳐서 중선거구를 했었는데 네. 11대 때 못 나왔던 거는 정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규제라고 있었습니다. 네. 나온 선거에서 진 적이 없어요. 네. 6전 6승. 13대 이후로 이제 의원이 아니라 마포구청장으로 진로를 뜨시는데 맞다. 구청장 2번 했지. 네. 그 빈자리에 이제 14, 15, 16대까지 전부 민정당계 후보입니다. 그럼 7전 7승이에요. 만약에 나왔다면. 노승환이 없었으면 민정당이 이기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4승 1패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7대 노웅래 전 의원이 나옵니다. 네. 당선되죠. 18대 때 제외하고는 19, 20, 21대 장선. 그러니까 18대에 한나라당이 전국을 싹쓸이했던 그 선거 한 번 지고 네, 노웅래 의원도 다 이겼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럴 수 있었나를 누군가는 물어봐야 되죠. 사실 노승환 선생님 기사들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미 노승환 70세 마포구청장은 결혼식 줄에 세계 기록 보유자다. 2009년
2009년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코너가 기네스 파일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29세 때인 지난 57년 1월 9일에 첫 주례를 시작으로 29세? 29세 결혼식 주례를 봤다고요? 95년 6월까지 38년 6개월간 무려 11,700여 회의 주례를 서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있다. 20대 민선 동장 때부터 서울시 의원, 국회의원 5선, 국회 부의장을 지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례를 맡아보니 세계 최다 기록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2대에 걸쳐 주례를 보거나 한 집안 5남매의 주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노 구청장은 자신이 주례를 서면 아들을 많이 낳고 금실이 좋다는 소문이 돌아 끼니도 걸으면서 하루 최다 12쌍의 주례를 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민선 마포구청장으로 취임한 뒤부터 그는 일절 주례를 서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구청장 하기 전까지만 10,000장이 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광기지. 게다가 막판에 그러나 그는 40년 가까이 해왔던 일이라 한 번쯤 신혼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인생 철학을 설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도 있다며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주례를 맡을 생각이 중독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죠. 네.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기사 보면은 네. 15,000원까지인가 아무튼 생활의 달인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지만 정치인입니다. 박갈이란 이런 거군요. 아니 11,700쌍의 커플이 노승환 의원 / 구청장이 주례를 서줬던 커플이 네. 전부 다 마포 갑에 살았으면 거의 인구의 10%에서 20%가 이 사람 주례 봐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밭갈이. 밭갈이를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피지컬로 승부를 할 수 있군요. 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피지컬이죠. 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서 밭갈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올드스쿨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네. 예전에 저기 은평에 살 때 네. 은평구의 심각한 이레귤러 이재호가 없었으면 민주당 계열이 늘 당선됩니다. 이재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재호 더 바이크. 네. 이분은 이제 저 진보의 거두였다가 친이계로 늙어가시는 분이죠. 이 양반은 국회에서 뭘 했는지의 기록은 거의 없지만 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기록은 있습니다. 네, 더 라이더였죠. 네, 집 밖을 잘 안 가는 유면상 PD도 가끔 밖에 나가면 이재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걸로 밭갈이를 해서 4선 5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밭갈이란 별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저는 스포츠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본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니까. 결국 기본기는 여기에 있긴 합니다. 저 정치를 막 안 지 얼마 안 된 약간 저 정도쯤 되는 연령대 혹은 그 아래의 유권자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젊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옳은 아젠다를 몇 개 얘기하고 매력 있어 보이는 말을 몇 개 하면 자기가 당선될 줄 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선되면 다음번에 반드시 떨어지고 보통 당선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런 노력이 보여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비판이지만 사실 그게 진짜 정치의 장이라는. 하루에 12쌍의 주례를 보여줘 보라고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 선거에는 네. 영향이 있다. 그죠. 그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네. 네. 이게 약간 민감하거나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뭐 권조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정치인 특히 이제 진보 계열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건 되게 경험칙이에요. 그냥 서대문 마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서대문 마포가 자기들을 좋아할 것에 비해서 자기들이 서대문 마포를 너무 좋아했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는 동네고 몇 년쯤 살아봤고 내 친구들 다 여기 있고 힙하고 진보적인 이미지이고 그러니까 젊고 신선한 나를 지지해줄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꼭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슈가 되게 좋고 라는 생각의 복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직업이 정치가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너무 아마추어리즘이죠. 그래서 당선 안 돼도 상관없다. 출마를 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는 게 내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비 후보들 중에는 서대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은 지역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오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신 거 봐라. 일로 오지 말면 안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비 보전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이미 지역 기반이 강한 밭이 아주 잘 갈려 있는 곳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과반 혹은 상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라는 질문을 저는 먼저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 위해 하는 소리야라는 형태의 잔소리. 아, 네, 그렇죠. 잔소리입니다. 네. 좋아요. 물론 이제 장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성과를 꽤 냈어요. 독자적으로 밭을 꽤 오래 갈았고 성산일동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0%를 넘게 받았고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 장혜영 의원이 밭갈이를 겁나 열심히 했다 쳐요. 네. 옛날 어르신들 많은 동네에 가서도 허구한 날 소주 받아먹고 이제 오만 힘든 사람들하고 거리 좁히는 일을 다 했다고 쳐요. 근데 10% 받았으면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50년 동안 경운기로 밭을 갈아엎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50년? 네, 아무튼 네, 주리에 몇 번 받는지 비교해야 된다. 네. 네. 지역구를 고르는 과정이 이제 정치인이 수행하는 되게 많은 의사결정의 일부고 그 지역구를 고르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의 일부이기도 하죠. 내가 여기를 간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일지 메시지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시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하고 이유가 정기선거에서 승리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고 네. 네. 그거는 저는 생각해 보셔야 될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치가 업인 사람이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건 그 직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자격이 충분한 수준인 거잖아요. 무조건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마포의 두 정치인을 보고 배울 것은 꽤 많이 있다. 네.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이. 그래서 마포갑을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주당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동시에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지은이, 조정훈이 다음 선거 때까지 노웅래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노웅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인사하고 다니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밭갈이라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둘 다 초보고. 이거는 이제 중앙정치에서 네. 제가 맨날 비난하는 문제죠. 네. 노웅래가 중앙정치에서 한 게 뭐냐? 다시 말해 동네에서 밭갈이를 겁나 잘하는 사람. 네. 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동네에서 밭갈이를 겁나 잘하는 사람이 중앙에서 내놓은 게 없으면 탈락되는 시스템을 이미 2년 전에 민주당은 만들어놨습니다. 네. 대의원제를 사용시켜버리면서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밭갈이를 잘하던 사람들 중에 노웅래는 사라지고 정청래만 남았잖아요. 물론 노웅래는 컷오프 됐습니다만. 근데 당원들도 불만이 없잖아요. 밭갈이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 네. 센터에서 잘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심수영 소장의 결론은 중앙에서 잘할 거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넌 아직 아마추어다. 왜냐면 밭갈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밭갈이가 기초 체력으로 깔려 있고 네. 기본 실력으로 깔려 있고 당을 생각하는 게 정치적으로. 예, 네. 이지은 위원장은 경쟁을 뚫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됐잖아요. 다음번에도 가장 높은 확률로 경선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중앙에서 얼마나 스타가 되느냐는 절반, 나머지 절반은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건 지가 해야죠. 네. 현재 선거 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지역 기반의 대의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를 원하는 룰의 게임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 네. 라는 걸 마포구가 보여줍니다. 아, 진짜 기본인데 생각보다도 듣기 힘드네요. 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고 서울대토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는 신선 소장을 만날 텐데. 네. 시내라고 불리는 서울 인싸라고 불리는 지역만 전통적인 강자들과 지역색 정치적으로 표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대문을 한참 벗어난 바깥의 지역에도 원래 그런 전통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부동산이 다 잡아먹었을 뿐이지. 그 전의 역사는 재밌거든요. 서초구가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약간 원피스에 보면은 그 로빈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멸종된 어떤 언어를 혼자 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다 찾아가지고 숨겨진 역사를 알려고 하는 캐릭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역사. 네, 알려지지 않은 역사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초구에 뭐라고 했죠? 히포그리프였나 뭐였죠? 아무튼 네. 어떤 거를 찾는다. 네. 정보사와 대법원, 네. 대검찰청과 국정원, 아크로비스타와 한포자이 그런 것들이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있는 서초구의 인문지리 이야기와 선거 이야기를 가지고 토요일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는 이제 메이데이 주간이잖아요. 네. 네. 최대한 이제 쉽게 방송을 해야겠다. 쉽게 방송을 하고 싶을 때는 스튜디오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마이크를 켜고
김이날 안 쳐놓으면 됩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시사아저씨 시간으로 만나뵙도록. 자동 사냥. 그럼요. 그럼 자동 사냥을 해줍니다. 자동 방송. 597회 그것은 알기 싫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